고향부터 펴. 고향. 자, 16페이지 펴주면 돼. 자, 해보자. 자, 칠판 보세요. 이제 칠판. 일단 여기 작품 핵심부터 살펴보자, 얘들아. 자, 갈래는 현대 자유시 서정시고요. 필요 없고. 성격은 서사적, 서정적인데, 자, 여기 서사적에 밑줄 쳐봐. 서사적. 서사적이 뭔 줄 알아? 사전이고 서사적이고. 마치 시인데 소설처럼 줄거리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네.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이야기. 네. 그래서 자, 줄거리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당연히 시니까 서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뭔가 정서가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주제는 별표. 고향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래. 그러면 이 작품의 주된 정서가 뭐야? 주된 정서. 그리움이야. 그리움. 알겠니? 그리움. 고향에 가고 싶은 그리움. 자, 그 다음에 특징 1번의 별표입니다. 대화 형식의 서사적 구조입니다. 시인데 마치 소설처럼 대화가 나와. 대화. 알겠지? 2번. 자,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 2번도 별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느낌이 보일 거야. 자, 3번. 다정다감한 어조로 고향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합니다. 환기가 뭐예요? 떠올린다는 거야. 떠올린다는 거야. 알겠지? 떠올린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밑에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 날개 부분 가보세요. 자, 이 작품의 서사적 흐름을 좀 볼까요? 이 작품의 줄거리. 첫 번째, 타향이 뭐야? 다른 지역, 타지. 타향에서 몸이 아픈 화자. 타향 동그라미, 화자 동그라미. 그럼 화자는 지금 고향에 있는 거야? 고향에 있지 않은 거야?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의원을 만났대. 그러면 동네 병원을 갔네. 동네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난 거야. 근데 이 의사가 뭐야? 같은 고향 사람이었던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의원을 통해 고향과 혈육을 떠올리면서 정을 느꼈다는 거야. 알겠니? 이 정은 뭐야? 고향에 대한 무슨 정서? 그리움의 정서. 아, 그립다 고향. 쌤도 초등학교,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되게 좋았거든. 근데 초등학교가 지방 쪽은 인구가 많이 없어요. 줄어드는 거 아세요? 그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 잘 안 하고 출산도 안 해. 그래서 그 초등학교 폐교됐어요. 없었어. 사라져버렸어. 내가 다녔을 때 그 학교에 반이 17반까지 있었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17반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나게 아이들 많았거든. 근데 저 전주 알아요? 전주 가면 이제 노인들밖에 없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젊은 층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있긴 있지, 근데 거의 없다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아이들이 없으니까 학교가 폐교돼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난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잖아. 다시는 영원히. 그래서 어쨌든 자, 이 타향에서 몸이 아픈 화자가 의원을 만났다가 같은 고향 사람이란 걸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고향과 혈육을 떠올리면서 정을 느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의원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생김새 밑줄. 비유적 표현을 가지고 의원의 외모를 묘사했대. 첫 번째, 열애 같은 상. 열애가 뭔지 아는 사람? 열애. 부처. 오, 부처야. 부처님 같으신데, 부처님. 불교에서 우리가 신을 뭐라 그래요? 부처라 하죠? 부처가 깨달은 자라는 소리야. 깨달은 자. 붓다. 깨달은 자. 그리고 관공의 수영. 관공이 뭔지 아는 사람? 힌트.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장군이야. 관우야. 여포가 아니라 여포? 그러면 얼굴은 부처님 같고 수염은 뭘 것 같아요? 관우 같다는 거야. 알겠지? 관우 수염이 허리 밑에까지 내려왔대.
그러니까 만약에 쌤이 수염이 있으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까지. 알겠지? 그리고 이 옛날 시대 때 남자들의 수염은 자존심이었대요. 알겠지? 그러니까 수염이 길수록 멋있었던 거야. 근데 여자들은 꼴배기 싫지 않아? 그치? 막 그러니까요. 수염 막 내가 만약에 너랑 하지 말자. 그죠? 우리 와이프는 여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약간 전현무 같아요. 하루만 면도 안 해도 그러니까 밤에 있지 밤만 되면 이게 막 나요. 되게 빨리 자라요 수염이. 그래서 이틀만 3일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시간을져. 그래서 빨리 자르러 꼴배기 싫다고 막 그래요.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옛날 시대 때 수염은 남자들의 뭐였다고? 자존심, 자부심 같은 거였대. 알겠지? 그 다음에 먼 옛적 어느 나라 뭐 같대요? 신성 같대요. 외모가 진짜 최강이네. 응? 부처님 얼굴 관우 수염에다가 신성 같대요. 오케이? 그래서 절대자와 같은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신비로운 모습. 자, 이게 누구의 얼굴이야? 화자야? 의원이야? 의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손길 보자. 자, 마지막 손길. 화자가 아프다고 왔잖아. 그러니까 의원님이 뭐라 한 거야? 의원이 진맥 좀 봅시다. 그럼 뭐 좀 내놓으세요. 손. 그죠? 그러면 이제 화자의 손과 의원의 손이 맞닿았지. 네. 자, 보자. 자, 손길의 기는 별표 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떠올리게 했다는 거야. 왜? 의원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대. 그 의원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 어디를 느꼈다는 거야? 어디를? 고향이 생각났다는 거야. 나의 따뜻한 고향. 알겠죠? 자,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를 배워봅시다. 자, 이제 시 들어갑니다. 자, 하나씩 해봅시다, 우리. 자, 나는 일단 나 있죠, 나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여기 나. 그러면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시적 화자가 맞아요. 겉으로 표면에 제시됐어요. 시적 화자가 작품 겉면에 제시가 됐다는 거야. 표면에 제시됐다는 거야. 나가 나왔으니까. 자, 다시. 나는 함경도의 다른 이름인 북관에 혼자 알아누워서 알아가 뭐야? 아파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자, 잠깐만 여기 밑줄 쳐 얘들아. 밑줄 치고.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써주면 돼. 소외감, 외로움 써주세요. 자, 여러분들 안 써있잖아. 써놔. 북관에 혼자 알아누워서 소외감과 외로움. 어디에서? 자기 고향에서야? 타지에서야? 타지야. 됐지? 그 다음에 어느 날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의원 별표. 의원을 베이었다. 의원 별표 쳐놨어요. 딴세하지 마. 그러면 의원은 아버지와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야. 자, 써놓으세요. 의원을 옆으로 빼가지고 아버지와 고향을 떠오르게 함. 써놓으세요. 자, 의원을 통해서 화자는 아버지와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일행에서 이행은 타양 타지에서 병을 알아서 의원을 찾은 겁니다. 자, 이때 보자. 이때 의원님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열애의 동그라미 부처님, 그 다음에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관공 동그라미 관우야 관우, 중국 삼국지의 군인 관우. 먼 옛날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신선 동그라미. 그러면 열의 관공 신선은 누구의 외모를 묘사한 거야? 의원이에요. 의원. 자, 그 다음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서 묵묵하니 한참 나의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고 한다. 누가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의원이 화자한테 물어본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뭐야? 얘들아 여기서 무슨 느낌이 나? 잠깐만 이렇게 묶어보자. 이렇게 묶어서 서사적 구조라고 쓰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묶어갖고. 그러면 왜 서사적 구조야? 마치 소설처럼 뭐의 형식이 나타난다? 인물과 인물이 대화하는 대화의 형식이 보인다는 거야. 모든 시가 저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돼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시는 마치 시지만 소설처럼 서사적 특징, 대화의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이제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서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고 한다. 자, 고향에 일단 동그라미. 그래서 화자인 나는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했대. 자, 평안도 정주 별표. 평안도 정주의 별표 치고 얘들아. 자, 여기 왼쪽에다가 써주세요. 여기 왼쪽에다가 극적 전환. 이거 뭔 말인지 아는 사람? 극적 전환. 기존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로 바뀔 거라는 거야. 그게 극적 전환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20살 이상이 돼서 해외여행을 혼자 갔어. 배낭여행을 혼자 갔다고 쳐봐. 알겠어? 갔는데 돌아다니다가 한국 사람을 만난 거야. 길거리에서. 그럼 반가워 안 반가워? 반가워요. 반갑지 않냐 일반적으로?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 맞지?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래도 어때? 대화를 좀 하지 않겠어요? 자, 지금 봐봐. 고향이 어디냐고 주고받는 대화를 하기 전에는 의원은 자, 화자랑 같은 고향 사람인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근데 의원이 고향이 어딘지 물어봤고 내가 이제 평안도 정주란 지역을 말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의원과 내가 같은 고향 사람이란 걸 알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평안도 정주라고 하는 부분이 극적인 전환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 보자. 자,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했다.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아무개 씨 밑줄. 아무개 씨 밑줄. 자, 그러면 아무개 씨는 옆으로 빼세요. 화자와 화자인 나와 의원의 관련성이 형성되는 부분이야. 화자와 의원의 관련성이 형성되는 부분이 아무개 씨 고향이에요. 아무개 씨 고향. 고향까지 미줄치자. 아무개 씨 고향이란 말을 한 사람이 누구야? 의원이다 얘들아. 알겠지?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개 씨를 아느냐고 물어본 거야. 오케이? 화자가 물어본 거야. 이제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화자인 내가 아무개 씨를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때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자, 웃음을 띠고 밑줄 친근감을 표현한 거죠. 친근감 써놓으세요. 친근감. 자, 웃음을 띠고 친근감. 막역지간이라면서 수염을 쓴다. 자, 막역지간이 뭐래요? 맨 밑에 어휘풀이 있어 얘들아. 친한 사이. 친한 사이라고 써있지. 서로 거스르지 않는 사이, 허물이 없는 아주 친한 사이를 말하죠. 자, 그래서 막역지간이라면서 수염을 쓴대. 그래서 나는, 화자인 나는 그 아무개 씨를 아버지로 섬기라 인데. 어우, 중요한 거 나왔다 얘들아. 이거 별표 3개. 자, 조심할 점 하나 알려줄게. 진짜 빠도 아빠야? 아버지처럼 모시는 거야. 진짜 얘들아, 진짜 아버지야
아버지로 섬기는 만큼 가깝다는 거야. 그렇지. 아버지 섬기면 가깝다는 거야. 진짜 빠르가 아니야. 그 아무개 씨를 아버지로 섬길 만큼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했대. 그랬더니 의원이 또다시 웃고 말없이 화자인 나의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이제 밑줄 요 묶자 얘들아. 요렇게 두 개 묶어. 요렇게 두 개 묶어. 자, 그의 의원의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어디에? 그 의원의 어디에? 손길에 다 있었다고. 알겠니? 그러면 손길은 어디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소재예요? 고향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손길 밑에 보면 고향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게 하는 촉각적 심상이래. 자, 쓰자. 자, 일단 손길에다가 첫 번째 뭐라고요? 어디를 떠올리게 한다? 고향을 환기시킨다. 환기라고 쓰세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고향을 떠올리게 된다. 환기시킨다. 손길을 통해서 고향을 느꼈고, 두 번째, 자, 따스하고 부드러우니까 무슨 심상이야? 촉각적이죠. 피부로 느끼는 촉각적 심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고향을 나타낸 거예요. 자, 두 번째,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그의 손길에 다 있었다. 한마디로 의원과 의원의 손길을 통해 고향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느끼게 된 겁니다. 됐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옆에 이제 17페이지 가볼까 얘들아? 17페이지 문제 봐보자. 자, 문제 볼게요. 자, 1번. 이 시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1번 보세요. 감각적 심상을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방금 봤죠?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감각적 심상이 있었어? 촉각이 있었지? 맞지? 또 있어. 의원의 얼굴이 어땠어? 열에 붙여갖고 수염이 관우 같대. 그럼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시각이지, 시각. 그러니까 이 시에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보여요. 고로 1번은 맞습니다. 2번. 대화 형식의 서사적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당연히 맞죠? 3번. 각종 비유법을 통해 인물에 대한 인상을 묘사했다. 여기서 인물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화자예요? 의원이에요? 의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정다감한 어조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다. 5번. 여러분들 5번 같은 걸 뭐라 그래요? 수미상관 구조라 그래. 시의 처음과 끝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배열하는 거를 수미상관이라고 하거든. 이 시에는 수미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1번의 정답 5번이야. 5번 같은 거 없어요. 자, 2번. 자, 시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고르시오. 얼마 전 병이나 앓고 있었다.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홀로 아픈 몸으로 있었으니 외로웠다. 진맥을 받으러 만난 의원은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처럼 신비스러웠다. 의원은 나에게 고향을 물어보았는데 평안도 정주라 했더니 웃었다. 까닭을 모르니 내가 아버지로 섬기는 아무개 씨와 막역지간을 했다. 아버지처럼 섬긴다는 거야. 아픈 와중에도 고향을 아는 분을 만나왔고 의원은 웃는 얼굴로 맥을 짚었는데 그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그 손길에 고향과 가족들이 떨어오고 타지에서 지내야 되는 현실이 새삼 서럽게 느껴졌다. 에? 서럽게 느껴졌다는 게 있었어? 이 시에서? 없었어. 5번이 틀린 거야. 그냥 어디까지만 맞아? 그 손길에 고향과 가족들이 떠오르고 여기까지만 맞는 거야. 그 뒤엔 틀렸어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거라고 얘들아. 이거 이게 잘못됐다고 이거. 오케이? 나머지는 맞고 저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 있죠? 저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야. 자, 3번 문제 가볼까? 자, 기역에서 미음 중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걸 고르래요.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니면서 고향을 떠나온 화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존재로 동화적이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자, 기역부터 보세요. 기역, 의원, 니은, 열애, 디귿, 관공, 그 다음에 리을, 아무개씨, 니은, 아버지.
몇 번이니까? 기억. 원래 신선 들어가면 확실한 거거든. 근데 신선이 빠졌잖아 얘들아. 그럼 불교의 신이 뭐야? 열애. 열에 붙여지 붙여. 그럼 몇 번이 가장 적합해요? 1번입니다. 됐습니까? 아 미안해 의원이지 의원. 다시 한번 읽어볼게. 보기.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니면서 고향을 떠나온 화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뭐라고? 존재로. 자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했잖아. 그럼 일단 누구야? 얘들아 누구야? 의원. 의원인데 의원은 열애 같은 얼굴에 또 어땠어? 관공, 관우와 같은 수염을 갖고 있고 마치 뭐 같았다? 신선 같았다 그랬지.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열애, 관공, 신선은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의원이잖아.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거는 1번이다. 자 4번 문제 별표 치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 시는 대화 구조로 돼 있어. 화자가 말한 거를 고르든지 의원이 말한 걸 고르든지 똑같은 것을 골라주시오야. 자 같이 해봅시다. A 봐보세요. A는 고향이 어디냐 한다 했지? 네. 누구의 말일까? 1번. 의원이야. 의원이 나한테 너 고향 어디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B 평안도 정주입니다. 누굴까? 나 화자. 그지? 자 C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래. 의원. 의원의 대답이지. 화. 자 D 그러면 아무개 씨 아느냐? 화살. 물어봤대. 그럼 이건 누구야? 화자. 화자. 자 마지막 이 나는 야 얘들아 아버지를 섬기는 이라 한즉 할 때 왼쪽에 나는이라고 써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는 누구야? 화자. 그러면 B, D, E를 고르든 A, C를 골라야겠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5번. 됐나?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양이란 작품 좀 봤고요. 자 30페이지 갑시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진짜.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4시에 나옵니다. 왜? 아 빨리빨리 내려가야 돼. 기다려봐. 자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자 필기할 것도 많아요. 필기할 것도 좀 많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작품을 먼저 보기 전에 여기 핵심부터 가보자 얘들아. 자 갈래는 뭐라고 써있어? 고려가요라고 나와있지. 별표 쳐놔야 돼. 고려가요. 야 말 그대로 어느 시대 때 노래? 고려시대 때 노래야. 고려가요니까 어느 시대 때 노래? 고려시대 때 노래야. 알겠니? 자 성격은 정서가 드러나는 서정적, 그 다음에 민요적. 자 민요적 동그라미. 자 그리고 슬픈 정서가 느껴지는 애상적이야. 다시 애상적은 뭐라고 얘들아? 슬픔의 정서야. 사랑과 슬픔이야. 사랑과 슬픔. 30페이지 30페이지. 자 제재는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이래. 이별했으니까 슬프죠. 맞아? 이별.
그리고 주제는 별표 치세요. 이별에 대한 정한이래. 자, 이거 써놔야 돼. 얘들아. 이별의 정한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이라 쓰자.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래. 자,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를 뭐라고 해요? 이별의 정한이라 그래. 사랑과 이별 관련된 슬픔. 알겠죠? 그걸 우리가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나라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입니다. 그 실제로 우리나라 노래에는 사랑하고 이별하고 하는 주제 노래가 많을까 적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알겠어요? 맨날 사랑했는데 맨날 헤어지고 차이고 뭐 그저 울고 그러잖아요. 노래가 가사들 보면.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입니다. 됐습니까? 그만큼 사랑도 많이 하는 민족이었고 이별도 많이 했던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특징 1번 반복을 통해 슬픔을 강조합니다. 자, 반복 밑줄 치세요. 그래서 반복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얘들아. 반복. 자, 그리고 2번의 별표 여성적인 어조와 소극적인 체념이 나타난대. 이건 이제 설명을 들어야 돼 얘들아. 이건 그냥 외울 수가 없어. 동그라미 2번. 자, 전통 여성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봐. 전통 여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여성 말고 예전의 전통적인 여성들의 모습은 사랑에 대해서 어땠을까? 사랑에 대해서 좀 어땠을까? 소극적인 편이었어요. 100% 말고 일반적으로. 알겠지? 그럼 여기서 소극적이란 건 뭐야?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이미자 남자가 나랑 사랑을 하다가 얘가 떠나버린대. 네? 그러면 전통적인 여성들은 어땠을까? 잡을까? 보내줄까? 보내줘. 보내준 다음에 기뻐해? 슬퍼해? 슬퍼해. 알겠냐? 그리고 다시 나중에 뭐를 소망하는 거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걸 뭐라 그러지? 두 글자로? 재회를 소망하기도 하는 거야. 알겠냐? 자, 이거는 지금 현대 노래예요? 옛날 노래예요? 옛날 노래죠. 맞아요? 그래서 2번 여성적인 어조와 특히 자, 적극적 써 있어? 소극적 써 있어? 소극적이야. 이런 거 나와. 시험에 다 나와 얘들아. 알겠지? 소극적이자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 무슨 글자 나왔죠? 체념이 뭐야? 그냥 잡는 거야? 보내주는 거야? 보내주는 거야. 됐어? 근데 100%는 아니지만 이 작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간결하고 순수한 밑줄 우리말의 사용. 그러니까 여기 봐보면 얘들아 한자어 있어 없어? 없어. 한자가 없다고? 있는데. 있긴 있지. 조금 있지. 근데 한자가 많아 우리말이 많아? 우리말이 많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간결하고 순수한 우리말의 사용이 많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의 별표. 우리나라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에 대한 정한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반드시 외워야 돼. 암기야, 암기. 아니 근데요, 한글을 만든 왕이 누구예요? 누구야? 한글 만든 왕. 세종대왕이지. 그러면 세종대왕은 어느 시대 왕이야? 조선시대지. 근데 이거는 어느 시대 노래래? 고려가요야. 고려 다음에 조선이거든. 그럼 이때는 한글이 없었잖아. 고려 때는. 근데 어떻게 기록된 걸까? 여기 써 있어. 고려 시대 때 어떻게 돼서? 여러분들 이거 잘 봐. 고려 시대 때 어떻게 나머지를 왜 얘기 안 해줘요? 고려 시대 때 창작돼서 어느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문자 한글로 정착됐다. 이해가? 네. 아셔야 돼. 이거 별 붙여. 고려 시대 때 창작됐고 조선 시대 때 기록됐다는 거야. 고려 시대 때 창작됐고 조선 시대 때 기록됐다는 거야. 알겠냐? 기억해 주세요,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시라는 작품인데, 자, 여기 무슨 미상 써 있어? 무슨 미상? 작자 미상 보여? 이 글을 이 노래의 작가는 누군지 몰라. 아니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작자 미상 동그라미 치고 구전되어 전해진 거예요.
구전이 뭐야? 입으로. 입에서 이대로. 입 아마 그래서 그 와중에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변형이 됐을 거야. 초창기판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집에서 초창기판을 발견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0.1%도 없어요. 근데 발견했다,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그 값어치가 어떨 거 아니? 어마어마할 거야. 알겠지? 그럴 일은 0.001%도 없어요. 알겠지? 어쨌든 자, 이 작장 이상 구전됐다는 거 체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내려가 보면 화자의 정서 변화 봐봐 얘들아. 화자의 정서 변화 잠깐만 봐봐. 이게 총 4연으로 돼 있어. 이 작품이 1, 2, 3, 4로 돼 있거든. 1년에는 안타까움이자 슬픔이래. 그리고 2연에는 슬픔이 더 깊어지고 원망 동그라미 쳐보자. 임을 원망하는 정서가 좀 보여요. 그리고 3연에는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체념, 별표. 그러면 체념에서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소극적인 연들 화자의 모습이 보이죠. 체념이라는 거는 떠나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어때?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냥 보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나중에 다시 만나기를 재회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재회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1, 2, 3, 4가 화자의 정서 변화예요. 이제 작품으로 가보자. 자, 우리 1년부터 가볼게요. 근데 1년부터 가보자. 자, 봅시다. 가실이 있고 나는 써있지. 자, 여기서 가실이는 원래는 가실이 있고 나는이야. 근데 이거 변형이 좀 된 거야. 가실이 있고는 가시겠습니까? 의 반복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나를 떠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시리하고 가시리를 뭐하고 있죠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나는이란 게 뭐냐면요. 자, 나는은 음악적 효과를 위한 의미 없는 억구, 일명 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힙합 랩 같은 거 보면 막 뒤에 이렇게 막 붙이는 거 알지? 나 잘 못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막 가사 쭉 전달하다가 뭐 이렇게 뒤에 뭐 붙이잖아 막. 요 이지라잖아. 그죠? 이런 거야 그럼. 그러니까 요 이런 것들이 나는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은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붙이는 거야. 알겠니? 자, 이제 우리 해보자. 자, 일단은 이렇게 밑줄 쳐보세요. 가실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빼가지고 쓰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무슨 법 써줘야 돼? 반복법. 가실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 그럼 반복법을 통해서 뭘 제시한 거야?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 거야. 자, 반복법을 통해서 이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는 있죠? 나는의 동그라미.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은 뭐라 그랬지? 여음이라 그래. 여음. 그러면 나는은 여음인데 여음은 뭐라 그랬죠? 특정 의미나 뜻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냥 음악적 효과를 위한 표현이야. 알겠니?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보자.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그럼 버리고 가실이 있고 뭐야? 나를 버리고 진짜 가시겠냐고 또 물어보는 거야. 됐나? 그래서 밑줄 쳐요. 버리고 가실이 있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써볼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묶어가지고 옆에다 써봅시다. 빈 공간에다 딱 쓰세요. 이렇게 두 개 묶어갖고. 자, 첫 번째는 뭘 쓸 거냐면 얘들아, A 이거 얘들아 9 아니야. 알파벳 A야. A
B, A의 구조입니다. 일단 써보세요. AA, BA의 구조로 돼 있어요. AA, BA. 저 9 아니고 A야. 자, 봐봐. 그러면 AA, BA가 뭐냐면 요거야. 가실이 A, 가실이 있고 A, 그다음에 버리고 B, 가실이 있고 A야. 알겠냐? 오케이. 그러니까 가실이 있고가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총? 3번. 저거 생략된 거야. 첫 번째 거 가실이도 원래는 가실이 있고야. 알겠지? 그러니까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오케이? 그럼 가실이 있고 몇 번 나왔지? 3번 나왔죠? 자, 그래서 이걸 무슨 구조라고 한다고 얘들아? AA, BA의 구조라고 불러. 오케이? 요거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하나 더. 밑에다 쓰세요. 하나 더. 3, 2조와 끊고 3음보의 율격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는 학년 올라가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배워나가는 시기니까 차근차근 하는 거야. 3, 3, 2조 3음보의 율격이라고 합니다. 3, 3, 2조 3음보의 율격이라 그래요. 자, 보자. 일단 3, 3, 2조는 뭐냐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나는 빼는 거야. 여음이니까 따로 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실이 세 글자, 가실이 세 글자, 있고 두 글자. 알겠니? 그 밑에도 봐봐. 버리고 세 글자, 가실이 세 글자, 있고 두 글자. 알겠니? 이렇게 3, 3, 2조의 율격, 운율이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3음보라는 거, 음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끊어 있는 거야. 띄어쓰기가 아니야. 가실이 끊고, 가실이 끊고, 있고. 이거 나는 여음이야. 그냥 따로 빼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3음보의 율격인데요. 자, 이렇게 써보세요. 이 3음보의 율격은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려가요에 가실이라는 작품만 있겠어요? 다른 작품도 있겠지. 대부분의 고려가요는 몇 음볼까? 3음보야.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몇 음보로 바꿔치기 한 줄 아니? 4음보로 바꿔치기를 해요. 왜? 조선시대 가면 여러분들 시조를 외워. 시조. 시조는 그치. 시조는 4음보가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고려 거랑 조선 거랑 어때? 바꿔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고려가의 일반적인 특징은 3음보. 내가 4음보로 낼 거야. 테스트지에 틀려봐라. 자, 고려가는 몇 음보라고? 3음보.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 지금 가실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위 증질과 태평성대란 게 뭡니까? 자, 이제 묶어보세요. 얘 묶어봐 이렇게. 위 증질과 태평성대. 자, 위라고 하는 거는 감탄사고요. 증질가는 뭐냐면 악기 소리래. 의성어래. 그러니까 위 증질가는 뭐야? 감탄하면서 악기 소리를 표현한 거래. 그리고 태평성대란 거 뭐냐면 그냥 들어. 어진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한 시대라고 하는 뜻이다. 됐나요? 자, 근데 잘 들어. 야, 지금 너희들 요기랑 요기가 느낌이 똑같아? 느낌이 다른 이질적이야? 이질적이지 않아? 저 위에서는 지금 이별해갖고 막 어때? 애원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기 소리 나면서 어때? 나라를 잘 다스려주세요 이러고 있지. 네. 왜 이런 이질적인 게 나타나는 줄 알아? 우리 아까 여기서 배웠었는데 이 작품이 어느 시대 때 창작됐지? 고려 때 창작됐는데 기록된 건 언제지? 조선이야. 알겠어? 민간에서 잘 들어. 민간에서 만들어졌던 노래가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된 거야. 다시 민간에서 만들어졌던 노래가 조선시대 때 기록되면서 국가적 음악으로 편입됐다고. 이해가? 네. 그 흔적이 바로 여러분들 이거야. 알겠어? 그 흔적이 이거라고. 자, 그럼 이게 묶어놓은 거 있죠? 이렇게 쓰세요. 묶어놓은 거에 쓰세요. 자, 여기를 일단 후렴구라고 합니다. 여기를 후렴구라 그래요. 후렴구. 자, 이 후렴구가 위 증질과 태평성대인데 이것도 별 의미 없어요.
특별한 뜻이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 뭐 하나 알아야 된다 그랬어? 조선시대의 궁중음악으로 편입되었다는 흔적입니다. 자, 위 증질과 태평성대는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편입되었다는 흔적이에요.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으로 편입되었다는 흔적이 바로 위증질과 태평성대입니다. 자, 됐죠? 자, 다시 보면 위라고 하는 거는 감탄사, 증질가라는 거는 악기소리이자 의성어, 태평성대는 뭐 어지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린 시대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별 뜻은 없어요. 알겠지?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후렴구라고 합니다. 자, 이제 2연부터는 이제 쉬워. 얘들아 봐봐. 2연. 날러는 나는 나더러 어떻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그럼 여기서 약간 뭐의 정서가 느껴져? 이거 나보로는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냐 이 소리잖아. 맞지? 네. 원망이 좀 느껴지지 않아? 맞지? 자, 날러는 나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밑줄 쳐야지. 어찌 살라 하고 어떻게 살라 하고. 그래서 임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 감정이 가장 고조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쓰자. 감정 고조. 화자의 슬픈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야. 그리고 어떤 정서가 좀 느껴진다? 원망의 정서도 느껴집니다. 원망의 정서.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위증질과 태평성대. 그러니까 나는이라고 하는 여음과 위증질과 태평성대라는 후렴구는 계속 붙고 있어요. 자, 이제 사면으로 가보자. 사면으로 가보자. 자, 좀 지웁니다. 자, 보세요. 잡사와 두어리 만하는 이게 뭔 소리래 얘들아? 잡사와 두어리 말하는 떠나는 임을 내가 떠나가는 임을 잡아두고 싶지만이야. 밑줄 쳐요. 잡사와 두어리 말하는 이게 뭐라고 얘들아? 뭐 하고 싶지만 잡아두고 싶지만 잡고 싶지만 이렇게 해주면 돼. 너를 잡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올시에라 별표. 선하면 아니올시에라. 이게 뭘까? 원래 떠나갈 때는요 쿨하게 보내줘야지 다시 와요. 그 연애할 때 뭘 한다 그러죠? 밀당. 들어봤어? 밀당.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미 나에게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구나라고 써있잖아. 이걸 플러스는 뭔 줄 알아? 내가 그러니까 이미 날 떠난대. 근데 임한테 오만 진상을 보인 거야. 가지 말라고 하면서 오만 진상을 보여. 그러면 임께서 나한테 질려버리겠지. 그러면 임께서 다시 나한테 안 올까봐가 너무 두렵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화자는 임을 잡고 싶지만 임을 잡겠다는 거야? 못 잡겠다는 거야? 못 잡겠다는 거야. 그 왜 못 잡겠다는 거야? 나중에 뭐 할까봐? 안 올까? 제외를 하지 못할까봐. 알겠니? 자, 그래서 자 여기 쓰세요. 여기 쓰세요. 이미 나에게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구나. 요 문장 써주세요. 밑에다가 선하면 아니올시에라 밑에다가 이미 나에게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이미 나에게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 또는 아니올까 두렵다. 얘들아, 그럼 여기서 화자의 적극적 애정관이 보여? 소극적 애정관이 보여? 그치. 소극적 모습이 보이는 거야. 잡아야지 적극적이야. 가지마! 잡아야 적극적이라고.
근데 안 잡으면 되잖아. 보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야. 됐지? 자, 위 증질과 태평성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자, 그래서 서론님. 자, 서론님. 별표 쳐요. 서론님. 이 서론님이 얘들아 서론님이 중의적 표현이래. 저번에 했어요. 어? 저번에 했어요. 중의적이래. 중의적이 뭐예요? 두 가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네. 첫 번째, 주체가 임이면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고, 주체가 화자면 화자를 서럽게 만드는 임이라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써줄까? 써줍시다. 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얘들아 그냥 여기다 써라. 여기다 써라. 자, 서로님은 첫 번째, 주체가 뭐면 임이면, 주체가 이면 뭐를 서러워해요? 이별을 서러워하는 겁니다. 이별을 서러워함 이렇게 쓰면 되겠다. 주체가 임이면 이별을 서러워한다는 거야. 야, 떠나가는 임도 슬픈 거야. 화자만 슬픈 게 아니야, 얘들아. 오해하지 마. 야, 임이 화자한테 야, 꺼져. 나 너 필요 없어. 이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네. 왜 헤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다. 근데 임도 슬프고 임도 서러운 거야. 됐나? 지금 임은 기쁜 게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체가 화자라면, 자, 저 서로님은 뭐야? 나를 서럽게 만드는 임이라는 거죠. 그죠? 화자를 서럽게 한다는 거죠. 화자를 서럽게 함. 그러니까 저 서로님이라는 거는 의미가 두 개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임이 서러울 수도 있고 화자가 서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떠나가는 임도 슬프고 서럽습니다. 화자만 슬픈 게 아니에요. 다시 갑니다. 그래서 서러운 임 어쨌든 보내온나니 보내주겠다는 거야. 보내주겠다. 자, 핵심이 나왔다. 핵심 별표 3개, 별표 3개, 별표 3개.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그럼 임과의 뭐를 마지막에 저기 소망하고 있어? 재회.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써놔야겠죠? 재회 소망.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자,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됐어요? 네. 자, 됐지? 자, 여러분들 쓸 필요는 없고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고, 이거 지우겠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자, 봐봐.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서민들이 주로 부르던 노래다. 누구들이 불렀다고요? 서민들, 백성들. 진솔한 감정 표현이 두드러지며 대체로 작자 미상이다. 작가 알 수 없고 입에서 입으로 굽이 전승됐다. 그럼 어떻게 기록됐냐? 조선시대 때 문자로 정착되면서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었고 그 연들 흔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위증질과 태평성대. 이거야, 후렴구야. 그리고 남녀상열지사는 싫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남녀 간의 애정을 드러낸 솔직한 표현들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 때 사람들은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되게 자유분방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 A라고 하는 여자든 남자든 여자 남자 상관없어. A든 B든 둘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곧바로 다른 사람 만나거나 그래도 손가락질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고 기록은 돼 있어요. 실제 고려시대 기록에. 그냥 내 자유인 거야. 알겠니? 네. 근데 조선시대 가면서 어떻게 됐을까? 조선시대 때 유교 문화라는 게 정착돼. 고려는 얘들아, 고려는 유교시대가 아니야. 고려는 유교시대가 아니야. 유교시대는 고려일까 조선일까? 조선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어때? 비난받고 그럴 일이 이제 만들어진 거야, 조선 때.
알겠지? 그래서 봐봐. 그래서 남녀간의 애정을 드러낸 너무너무 솔직하고 연대 그런 좀 노골적인 표현들은 조선시대 때 어떻게 됐다고? 삭제해가지고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 가실이라는 작품은 좀 더 노골적이고 좀 더 솔직했을 겁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기록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변형이 된 거라 볼 수 있어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됐지? 자, 그 다음에 옆에 31페이지 볼래, 얘들아? 네. 31페이지에서 기다려봐. 1번, 2번, 3번 풀어봐. 지금 풀어보세요. 요거 하고 쉴게요. 1번, 2번, 3번 빨리 풀어보세요.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3번 풀어보세요. 아, 1번 안 되겠구나. 1번 빼. 2번, 3번만 풀어보세요. 2번, 3번. 자, 한번 해봤죠. 그래도 두 문제 정도니까. 2번 봐보세요. 2번. 가의 형식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얘들아, 가실이. 1번. 기승전결의 사당 구성이다. 보여요? 자, 옆에다 써볼까? 옆에다 써보자. 기, 승, 전, 결. 자, 이게 1연, 2연, 3연, 4연이야. 알겠지? 자, 1연, 2연, 3연, 4연 총 4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 기승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3번 각 연이 후렴구를 갖고 있다. 후렴구가 뭐예요? 위, 증질과 태평성대 이거야. 자, 4번 AA, BA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오케이? AA, BA. 5번 이거 외우는 거야. 3, 3, 2조 3음보의 운율을 갖고 있다. 자, 몇 번이 틀렸어요? 2번 왜 틀렸어요? 그럼 뚜렷해요. 1년, 2년, 3년, 4년 뚜렷한데요? 자, 쓰세요. 이렇게 연을 뚜렷하게 구분한 걸 뭐라는 줄 알아, 얘들아? 분연체라고 해. 분연체. 분연이 뭘 것 같아? 연을 나눴다, 구분했다, 분리했다.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지? 분연체. 자,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문제 가보세요. 가시리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연들, 절제라는 거 오해하면 안 돼. 자신의 감정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소극적. 아니야.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2번 사랑하는 임을 결국 떠나보냈다. 맞지? 이미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으니까 재회를 소망하는 거야. 4번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도 보이고 있다. 몇 연에서? 날로는 어찌 살아 있잖아. 몇 연에서? 2연에서 있었잖아. 그래, 지가 들려고. 지금이 틀렸어. 자, 5번. 아, 그래? 야, 슬픈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아니요.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몇 번이 틀렸어요? 5번이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원망은 몇 연에서 보인다고요? 2연. 내가 여기 원망 썼잖아요. 오케이? 네. 자, 잘 체크하시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우리 송인 작품으로 가볼게.